10월 25일 월요일 안 보이는 골방 라디오 안골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 대통령실에서 불과 20km 떨어진 한 공연장에서 무차별 총격 테러가 벌어졌습니다. 이날은 러시아 유명 록밴드 피크닉 콘서트가 예정됐었는데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6,200석이 모두 매진될 만큼 인기가 높았던 공연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연 시작 전 무장 괴한들이 무차별 총격을 난사하면서 공연장은 이른바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지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무장 괴한들이 무차별적으로 이제 총격을 가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관람객들이 공연장 밖으로 나가는 상황인데 이렇게 총격을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제부 이선아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사망자가 몇 명이나 되는 건가요? 네, 현지 시간 24일 기준 저녁 기준으로 사망자 수는 137명으로 늘어났고요. 이 중에 어린이가 3명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상자는 18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진짜 사진으로 보면 다들 이 한쪽 구석에 이제 숨어 있고 그리고 네.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마치 조준 사격하는 듯한 모습으로 이 괴한들이 총격을 난사하고 있잖아요. 너무 네. 잔인해서 저희가 영상까지는 첨부하지 않았고 이제 사진 한 장만 들고 왔는데 정말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장면인지 알 수 있는 화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진만 보면 되게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장면을 저희가 볼 일이 거의 없으니까. 처음엔 공연장 안에 있었던 관객들은 이 총소리를 콘서트 시작이라고 착각해서 대피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테러범들이 공연장 커튼이랑 좌석에 인화성 액체를 뿌리고 불을 지른 뒤 도주하기 네. 시작했고 이 관객들은 이 화장실과 비상 계단 등 이제 총격과 화재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테러범들은 이를 찾아내서 조준 사격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 이제 그 잔인한 그러니까 장면을 저질렀다고 네. 합니다. 아직 신원이 확인된 시신은 62구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시신 확인 잔혹하게 사망을 했다라고도 이제 네. 추측할 수 있겠네요. IS가 90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민들을 향해 소총을 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또 용의자는 자비 없이 죽여라. 우리는 신의 대의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현재까지 피의자는 몇 명이 붙잡힌 거죠? 지금 핵심 용의자 포함해서 4명을 포함해서 관련자 11명을 검거를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IS가 본인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배후에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우리 소행이다라고 하면서 아까 얘기한 그 바디캠 영상을 공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왜 우크라이나를 배후라고 계속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철권통치 이런 걸 강조했는데 대선 직후잖아요, 시점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규모 희생자가 나온 테러를 당했다는 것 자체가 푸틴 대통령한테는 굉장한 악재로 다가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좀 근거로 제시한 거는 핵심 용의자 4명이 모스크바 남서쪽으로 30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검거가 됐다고 나와요. 여기가 우크라이나 국경이랑 100km 정도 떨어진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경을 넘으려고 시도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 우크라이나랑 접촉을 하기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배후에 있다라고 푸틴 대통령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 IS가 아닌 우크라이나 배후설을 주장하고 있는 배경에는 힘로 확산을 불식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도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까지 푸틴은 강한 러시아를 내세워왔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심장부인 수도 모스크바 경비에는 실패했다라는 점에서 푸틴이 내세워왔던 강한 러시아, 강한 안보에 대한 환상을 깨트렸다. 이러한 비판을 좀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푸틴 리더십의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한데 뉴욕타임스는 이와 관련해서 푸틴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테러라는 굴욕적인 사건을 맡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감시가 가장 심한 도시가 러시아인데
겉으로 보이는 힘은 결국은 사람들의 안전은 지켜주지 못했다. 이렇게 네. 또 꼬집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아무래도 감시가 소홀해졌다라는 지금 뭐 권력 공백 기간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테러가 벌어지니까 더욱더 푸틴 대통령이 분노를 한 것 같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우크라이나를 배후에 두는 걸로 계속 주장을 하면서 이 참전을 독려하려는 좀 이런 의도도 깔려 있다라고 우크라이나 전쟁이요. 네. 지금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전쟁을 해오고 있으면서 이제 분위기를 반전시킬 뭔가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걸 기회로 좀 우크라 전장에서 공세 고삐를 좀 더 쥘 수 있는, 좀 더 강하게 쥘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에서 좀 우위를 점하고는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외에 또 다른 전쟁을 벌이기에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인 그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IS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배후에는 우크라이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네. 하고 있는 것 같고 또한 사실 IS와의 전쟁을 선포하기에는 IS와의 전쟁은 답이 없다라고 또 판단한 게 아닐까 이렇게 또 추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미국이 오랜 역사 속에서 IS와의 전쟁을 치러왔지만 사실 뭐 결론을 맺지 못하고 네. 이러한 상황인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쪽으로 전력을 집중시키는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또 판단을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배후로 이제 본인들이 배후라고 주장하는 ISISK라고 부르는 이제 조직인데 이게 그 우리가 10년 전에 뉴스에서 많이 봤던 IS,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의 산하 조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슬라믹 스테이트 호라산 프로빈스라고 해서 이걸 줄여서 ISISK라고 부르는데 이 단체가 굉장히 IS 내에서도 엄청나게 극악무도한 그런 굉장히 극단주의적인 조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조직이랑 또 한 번 전쟁을 치르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고요. ISISK는 우리가 가장 최근에 뉴스에서 접한 그 기사로는 이제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할 때 카불 공항에서 그러니까 폭탄 테러를 벌였죠.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군이 뭐 13명이 사망하고 180명 이상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미군이 철수하면서 안보 공백이 생기면서 다시 좀 세를 확장하고 굉장히 지금 다시 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와중에 본인의 또 존재감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이런 테러를 벌인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의 분파인 호라산이 이번 테러를 저지른 건데 네. 근데 사실 이 IS 이슬람 국가가 그동안 미국과 싸워왔었지 러시아를 좀 공격한 거는 좀 뜬금없어 보이기도 하는 측면도 네. 있는 것 같아요. 이 호라산은 어떤 그런 단체인가요? 무장단체인가요? 그러니까 이 ISISK가 2014년에 본격적으로 좀 결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프간 국경을 넘어온 파키스탄 탈레반 대원들이 합류를 하면서 새로운 조직을 결성을 했고 2015년에 공식 출범을 했다고 해요. 뭐 병력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지만 한 2,000명 정도 되는 걸로 추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량 살상 공격이 가능한 무기를 보유해서 그 새는 조금 그러니까 공격력은 훨씬 더 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인원에 비해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자살폭탄 테러를 포함해서 뭐 결혼식장 테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세를 과시하고 있고 이번에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갑자기 공격하는 게 조금 뜬금없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좀 러시아랑 원수지간이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뭐 미국 안보 연구기관에 따르면 ISISK가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러시아에 집착을 했다고 해요. 네. 푸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좀 본인들의 선전 매체를 통해서 비판을 해왔고 그 이유는 일단 푸틴 대통령이 무슬림을 탄압해왔다라고 보고 있는 게 가장 큰데 그중에서도 2011년에 시리아 내전이 벌어졌을 때 네. 이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군을 도와서 좀 그 반군을 탄압했다. 네. 라는 데 대한 분노가 있어요. 시리아는 국민의 80%가 수니파인 국가인데 이 대통령 지금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시아파 중에서도 굉장히 소수파에 속하는 알라위파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독재로 정권을 유지하면서 순위파 반군을 진압했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학살됐는데 여기에 이제 러시아가 조금 힘을 보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위파 중에서도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ISK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탈레반이랑 기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제 2021년에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하기 직전까지는 탈레반이랑 같이 반미 전선을 형성하면서 뭔가 유대감을 갖기도 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미군이 철수하면서 탈레반이 러시아랑 가깝게 지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ISISK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 편 말고는 모두가 적이라고 생각하면 이슬람이건 아니건 다 적이다. 이렇게 네 무차별적인 테러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탈레반이 러시아랑 가까이 지내면서 뭔가 그런 지금 우크라이나랑 전쟁하고 있는 와중에 러시아를 좀 공격함으로써 본인들의 존재감을 이렇게 과시했다라고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 호라산이 전 세계를 좀 놀라게 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또 올해 1월에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추모식 때 벌어진 그 84명을 숨지게 한 테러도 호라산이 배후다 이렇게 네. 또 본인들이 주장을 했잖아요. 이때도 이란이 이스라엘 소행이라고 주장을 하다가 이 IS 호라산이 본인들이 이제 했다고 자인하고 나서면서 슬그머니 그 이스라엘을 향한 비난을 거둔 바 있는데 네, 이번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좀 활동을 펼치려고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은 계속 우크라이나가 배후에 있다라고 주장을 이어갈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근데 이제 이 배후를 두고 좀 미국이랑 러시아랑 그러니까 서방 국가랑 러시아 사이에서 좀 공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미국은 이제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IS 지시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확실하게. 이거는 IS 소행이고 이미 이달 초에 IS 테러 공격에 대해서 러시아 정부랑 정보를 공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게 관련 기사인 거죠? 네. 이게 이달 초 기사예요. 네, 기사인데 이게 잠깐 기사 날짜가 좀 정확히 보이지 않는데 이달 초 기사였습니다. 네, 아마 이미, 3월 8일 막 요즘 이미 대외적으로도 이제 기사화될 정도로 이제 알렸었던 점이죠. 맞아요. 그래서 주로 미국 대사관이 모스크바에 극단주의 테러가 임박했다라고 경고를 이미 했고 관련 기사들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자국민들한테도 좀 조심을 해라라고 당부를 했었는데 근데 이게 대선 직전이잖아요, 시점이.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또 이거를 다르게 받아들여서 우리를 지금 뭐 혼란에 빠뜨리려는 거냐, 대선을 방해하려는 거냐라고 하면서 뭐 좀 협박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돌이켜 보면은 이 경고가 맞았던 거고, 그래서 아마 미국 측에서도 조금 더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맞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또 이번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불쾌한 상황이고요. 러시아 자작극이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우크라이나가요? 네, 이게 러시아 자작극이다. 지금 1시간 반 동안 총격이 벌어졌는데 뭐 그동안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 그리고 이 테러범들, 용의자들이 공연장에 몰고 온 차량을 타고 다시 현장을 떠났다. 그때 동안 왜 아무도 제지를 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도망간 지역이 러시아 병력이 밀집한 그런 국경 지역으로 도주를 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반 테러랑은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137명인가요? 사망자만 137명. 137명이 사망한 아주 끔찍한 테러 사건인데, 또 이 배후를 두고서도 각자의 각 국가마다의 입장에 따라서 그렇게 또 해석하는 바도 되게 갈라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되게 비극이 아닐까 또 싶기도 하다는 또 느낌도 드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까지 안 하지.